K컬처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그 엄청난 성공 뒤에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죠. K-pop 데몬 헌터스라는 가상의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온 골든이라는 노래가 아니 이게 가상의 노래인데도 현실 세계의 음원 차트를 막 휩쓸어 버리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물론 이 노래 들어보면 밴드 퀸처럼 기술적으로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을 제대로 사로잡은 진짜 힘은 다른 데 있었어요. 바로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의 이야기. 10년 넘게 피땀 흘려 연습했는데 결국 K-pop 아이돌 데뷔에 실패했던 그 아픈 경험이 노래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고통스러운 개인의 이야기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이건 그냥 멜로디가 좋아서, 노래를 잘해서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뭘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그 큰 그림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사실 그동안 세계문화는 우리에게 늘 비슷한 종류의 이야기들을 들려줬어요. 뭐랄까, 정해진 성공 공식 같은 거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이야기들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와닿지 않게 된 거죠. 일종의 문화적인 공백 상태가 생긴 겁니다.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문화가 더 나은 사람이 되세요, 더 넓은 세상을 보세요 같은 메시지를 줬잖아요. 프랑스 문화는 우리에게 교양을 가르치려 했고 미국이나 일본 문화는 성공과 자유, 소비의 즐거움을 이야기했죠. 근데 지금 세상은 너무 팍팍하잖아요. 이런 압박 속에서 사람들은 이제 전혀 다른 걸 찾기 시작했어요. 바로 치유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종류의 힘이 등장합니다. 학자들은 이걸 스위트 파워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 스위트 파워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아는 소프트 파워랑은 결이 좀 달라요. 소프트 파워가 국가 대 국가로 우리 정말 멋있지? 우리처럼 해다 하고 설득하는 힘이라면요. 스위트 파워는 그게 아닙니다. 나의 약한 모습, 상처를 솔직하게 보여주면서 나도 그래, 네 마음 알아 하고 마음으로 연결되는 힘인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국가가 주도하는 설득의 시대에서 개개인이 느끼는 연결의 시대로 힘의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소프트 파워가 국력이라는 단단한 기반에서 나온다면 스위트 파워는 오히려 개인의 약함, 그 취약함에서 시작된다는 게 정말 다르죠. K컬처가 전하는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높이 올라가 라고 다그치지 않잖아요. 오히려 넘어져도 괜찮아. 우리가 같이 일어나면 돼. 라고 말해주죠. 바로 이 회복의 메시지가 스위트 파워의 핵심이고요. 이게 아주 한국적인 어떤 개념에서 나왔다는 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자, 드디어 본질로 들어왔습니다. K컬처가 가진 이 강력한 연결의 힘, 그 비밀의 재료가 뭐냐? 바로 한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이게 다른 언어로 번역하기가 정말 까다로운 개념이거든요. 단순히 화가 나거나 원망하는 감정과는 차원이 달라요. 해결되지 않은 억울함, 깊은 슬픔이 막 응어리져 있는데 이걸 복수로 푸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회복해서 극복하려는 아주 끈질긴 의지까지 함께 담겨 있는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인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나죠? 중국어나 일본어에도 비슷한 글자가 있어요. 헌이나 후루미. 근데 이건 주로 두고 봐, 복수할 거야 같은 외부로 향하는 중어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한은 그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그 아픔의 에너지를 바깥이 아니라 안으로, 나 자신을 치유하고 다시 일어서는 동력으로 쓴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독특한 지점이에요. 이 독특한 감정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을 좀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일본의 원한, 즉 원은 복수를 해서 빚을 갚아야만 끝나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한은 복수가 아니라 나 자신을 갈고 닦아서 당당하게 내 자리를 되찾음으로써 풀린다는 거죠. 감정을 푸는 방향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잘 아는 별주부전 이야기를 예로 들었는데요. 토끼가 속아서 용궁에 갔다가 목숨과도 같은 간을 뺏길 뻔하잖아요. 그런데 토끼가 꾀를 내서 영리하게 탈출하죠? 여기서가 진짜 중요해요.
토끼가 날 속인 저 거북이 가만 안 둘 거야 하고 복수를 다짐하던가요? 아니죠.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토끼의 유일한 목표는 딱 하나.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서 내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것, 즉 회복입니다. 이게 바로 한이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나를 무너뜨릴 뻔한 끔찍한 경험을 복수의 칼날로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에너지로 바꾸는 것.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애니메이션 K-pop 데몬헌터스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 한의 구조가 거기에 그대로 녹아 있어요. 주인공들은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약점을 사람들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고요. 서로를 배신했던 과거를 용서합니다. 결국 개인의 힘이 아니라 함께 연대해서 악을 이겨내는데 그 방식이 악을 때려 부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한류의 미래에 대해 어떤 점을 시사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K컬처에 열광하는 건 단순히 신기해서 이국적이라서가 아니었던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있던 어떤 상실감, 억울함 같은 감정의 실체를 K컬처를 통해 발견하게 된 거죠. 아, 내 마음속에 이 감정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한국 문화가 그 보편적인 감정에 한이라는 이름과 극복이라는 서사를 붙여준 셈입니다. 결국 K컬처가 가진 이 스윗 파워는 세계에 단단한 기둥이 받치고 있는 겁니다. 첫째,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만들어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둘째, 한으로 대표되는 역경을 이겨내는 깊이 있는 감정적 서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를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도록 세련되게 만들어내는 현대적인 제작 능력.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결합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늘 묻잖아요. 한류 과연 언제까지 갈까? 근데 어쩌면 이 질문 자체가 핵심을 비껴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진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게 아닐까요? 한류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인가? 결국 그 가치는 몇 년을 가느냐, 차트에서 몇 위를 하느냐가 아니라 이 문화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위로받고 치유되어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느냐, 바로 그 인간적인 영향력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보는 K컬처의 화려함, 그 이면에는 사실 실패하고 넘어져도 괜찮다고 함께 일어나자고 말해주는 아주 강력한 회복의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바로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